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와 의문을 품게 만들었던 한 가지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축복으로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중요성을 느끼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을 일컫는 심리학적 용어이지요.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고 감정적으로 착취하며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나르시시스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주변에서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숨은 조력자들, 심리학에서 플라잉 몽키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플라잉 몽키라는 용어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고전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서쪽 나라의 사악한 마녀가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시켜 자신의 악한 명령을 수행하게 했던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날개 달린 원숭이로 만들어 피해자를 공격하고 고립시킵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손과 발이 되어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돕는 대리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플라잉 몽키들의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맹목적인 태도입니다. 피해자인 당신이 아무리 명백한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와도 그들은 결코 진실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분명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당신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그 사람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좀 이해해줘. 그들의 논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끔찍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명백한 범죄 행위 앞에서도 플라잉 몽키들은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어릴 때 액션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현실과 혼동했나봐.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을 거야. 감옥에 간다고 사람이 달라지겠어? 기회를 줘야지. 마치 당신의 고통은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에게 두 번째 상처를 안깁니다. 당신은 이미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간신히 그 독성에서 벗어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발버둥치고 있는데 나르시시스트의 가족, 친구, 동료들이 나타나 가해자를 옹호하고 당신을 비난합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점은 이 플라잉 몽키들이 종종 나르시시스트 본인보다 더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뒤에서 우아하게 침묵을 지키며 피해자인 척 연기하고 그의 충실한 원숭이들이 대신 전면에 나서서 당신을 향한 비방과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들은 당신을 스토킹하고 익명의 메시지로 괴롭히며 당신의 사회적 평판을 무너뜨리기 위한 흑색 선전을 시작합니다. 정작 갈등의 중심인 나르시시스트는 조용한데 주변 사람들이 더 시끄럽게 당신을 공격하는 기이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당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혹은 잘 알면서도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서서 당신을 공격하는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플라잉 몽키들 중 다수는 당신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오직 나르시시스트가 들려주는 이야기, 즉 철저히 왜곡되고 편집된 버전의 이야기만을 접했을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피해자인지, 당신이 얼마나 이상하고 나쁜 사람인지를 눈물로 호소하며 그들의 동정심과 의협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사람의 말을 더 쉽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어떤 플라잉 몽키들은 당신을 알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당신을 외면합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찍히거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에 동조하며 나르시시스트의 환심을 사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내 식구 감싸기나 강자에게 줄을 서는 문화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일지 모릅니다. 셋째, 플라잉 몽키들은 마치 사이비 종교의 신도처럼 나르시시스트에게 세뇌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를 카리스마 있고 선한 지도자로 여기며 그의 모든 말을 맹신합니다. 이들에게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비판은 곧 자신들의 신념 체계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들의 편이 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알아갈 기회가 생겨도 이미 세뇌된 신념 때문에 당신을 여전히 증오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행동을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저 나르시시스트의 일시적인 인정과 칭찬뿐입니다. 심지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충실한 원숭이들이 자신을 위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거나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그랬어? 라며 차갑게 외면할 뿐입니다. 플라잉 몽키들은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고 버려지는 소모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때로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플라잉 몽키가 되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경우입니다. 수년간 쌓아온 신뢰와 이 나르시시스트가 던진 몇 마디 거짓말에 산산조각 나는 경험은 그 어떤 상처보다 깊고 오래갑니다. 그들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며 나르시시스트의 논리로 당신을 설득하려 들고 당신의 고통을 하찮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 홀로 남겨진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플라잉 몽키는 논리와 진실로 설득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과 경험이 틀리지 않았음을 믿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하고 의심하게 만들어도 당신이 겪은 고통은 진짜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무효화하려는 모든 시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으며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당신의 편이 되어줄 건강한 관계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줄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플라잉 몽키가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신 본연의 빛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하고 자유로워진 당신이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홀로 힘겨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평안과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와 의문을 품게 만들었던 한 가지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축복으로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중요성을 느끼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을 일컫는 심리학적 용어이지요.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고 감정적으로 착취하며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나르시시스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주변에서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숨은 조력자들, 심리학에서 플라잉 몽키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플라잉 몽키라는 용어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고전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서쪽 나라의 사악한 마녀가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시켜 자신의 악한 명령을 수행하게 했던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날개 달린 원숭이로 만들어 피해자를 공격하고 고립시킵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손과 발이 되어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돕는 대리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플라잉 몽키들의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맹목적인 태도입니다. 피해자인 당신이 아무리 명백한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와도 그들은 결코 진실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분명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당신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그 사람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좀 이해해줘. 그들의 논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끔찍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명백한 범죄 행위 앞에서도 플라잉 몽키들은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어릴 때 액션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현실과 혼동했나봐.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을 거야. 감옥에 간다고 사람이 달라지겠어? 기회를 줘야지. 마치 당신의 고통은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에게 두 번째 상처를 안깁니다. 당신은 이미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간신히 그 독성에서 벗어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발버둥치고 있는데 나르시시스트의 가족, 친구, 동료들이 나타나 가해자를 옹호하고 당신을 비난합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점은 이 플라잉 몽키들이 종종 나르시시스트 본인보다 더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뒤에서 우아하게 침묵을 지키며 피해자인 척 연기하고 그의 충실한 원숭이들이 대신 전면에 나서서 당신을 향한 비방과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들은 당신을 스토킹하고 익명의 메시지로 괴롭히며 당신의 사회적 평판을 무너뜨리기 위한 흑색 선전을 시작합니다. 정작 갈등의 중심인 나르시시스트는 조용한데 주변 사람들이 더 시끄럽게 당신을 공격하는 기이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당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혹은 잘 알면서도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서서 당신을 공격하는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플라잉 몽키들 중 다수는 당신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오직 나르시시스트가 들려주는 이야기, 즉 철저히 왜곡되고 편집된 버전의 이야기만을 접했을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피해자인지, 당신이 얼마나 이상하고 나쁜 사람인지를 눈물로 호소하며 그들의 동정심과 의협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사람의 말을 더 쉽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어떤 플라잉 몽키들은 당신을 알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당신을 외면합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찍히거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에 동조하며 나르시시스트의 환심을 사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내 식구 감싸기나 강자에게 줄을 서는 문화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일지 모릅니다. 셋째, 플라잉 몽키들은 마치 사이비 종교의 신도처럼 나르시시스트에게 세뇌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를 카리스마 있고 선한 지도자로 여기며 그의 모든 말을 맹신합니다. 이들에게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비판은 곧 자신들의 신념 체계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들의 편이 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알아갈 기회가 생겨도 이미 세뇌된 신념 때문에 당신을 여전히 증오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행동을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저 나르시시스트의 일시적인 인정과 칭찬뿐입니다. 심지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충실한 원숭이들이 자신을 위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거나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그랬어? 라며 차갑게 외면할 뿐입니다. 플라잉 몽키들은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고 버려지는 소모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때로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플라잉 몽키가 되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경우입니다. 수년간 쌓아온 신뢰와 이 나르시시스트가 던진 몇 마디 거짓말에 산산조각 나는 경험은 그 어떤 상처보다 깊고 오래갑니다. 그들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며 나르시시스트의 논리로 당신을 설득하려 들고 당신의 고통을 하찮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 홀로 남겨진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플라잉 몽키는 논리와 진실로 설득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과 경험이 틀리지 않았음을 믿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하고 의심하게 만들어도 당신이 겪은 고통은 진짜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무효화하려는 모든 시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으며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당신의 편이 되어줄 건강한 관계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줄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플라잉 몽키가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신 본연의 빛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하고 자유로워진 당신이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홀로 힘겨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평안과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와 의문을 품게 만들었던 한 가지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축복으로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중요성을 느끼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을 일컫는 심리학적 용어이지요.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고 감정적으로 착취하며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나르시시스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주변에서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숨은 조력자들, 심리학에서 플라잉 몽키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플라잉 몽키라는 용어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고전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서쪽 나라의 사악한 마녀가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시켜 자신의 악한 명령을 수행하게 했던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날개 달린 원숭이로 만들어 피해자를 공격하고 고립시킵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손과 발이 되어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돕는 대리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플라잉 몽키들의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맹목적인 태도입니다. 피해자인 당신이 아무리 명백한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와도 그들은 결코 진실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분명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당신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그 사람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좀 이해해줘. 그들의 논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끔찍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명백한 범죄 행위 앞에서도 플라잉 몽키들은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어릴 때 액션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현실과 혼동했나봐.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을 거야. 감옥에 간다고 사람이 달라지겠어? 기회를 줘야지. 마치 당신의 고통은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에게 두 번째 상처를 안깁니다. 당신은 이미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간신히 그 독성에서 벗어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발버둥치고 있는데 나르시시스트의 가족, 친구, 동료들이 나타나 가해자를 옹호하고 당신을 비난합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점은 이 플라잉 몽키들이 종종 나르시시스트 본인보다 더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뒤에서 우아하게 침묵을 지키며 피해자인 척 연기하고 그의 충실한 원숭이들이 대신 전면에 나서서 당신을 향한 비방과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들은 당신을 스토킹하고 익명의 메시지로 괴롭히며 당신의 사회적 평판을 무너뜨리기 위한 흑색 선전을 시작합니다. 정작 갈등의 중심인 나르시시스트는 조용한데 주변 사람들이 더 시끄럽게 당신을 공격하는 기이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당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혹은 잘 알면서도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서서 당신을 공격하는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플라잉 몽키들 중 다수는 당신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오직 나르시시스트가 들려주는 이야기, 즉 철저히 왜곡되고 편집된 버전의 이야기만을 접했을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피해자인지, 당신이 얼마나 이상하고 나쁜 사람인지를 눈물로 호소하며 그들의 동정심과 의협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사람의 말을 더 쉽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어떤 플라잉 몽키들은 당신을 알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당신을 외면합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찍히거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에 동조하며 나르시시스트의 환심을 사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내 식구 감싸기나 강자에게 줄을 서는 문화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일지 모릅니다. 셋째, 플라잉 몽키들은 마치 사이비 종교의 신도처럼 나르시시스트에게 세뇌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를 카리스마 있고 선한 지도자로 여기며 그의 모든 말을 맹신합니다. 이들에게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비판은 곧 자신들의 신념 체계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들의 편이 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알아갈 기회가 생겨도 이미 세뇌된 신념 때문에 당신을 여전히 증오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행동을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저 나르시시스트의 일시적인 인정과 칭찬뿐입니다. 심지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충실한 원숭이들이 자신을 위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거나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그랬어? 라며 차갑게 외면할 뿐입니다. 플라잉 몽키들은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고 버려지는 소모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때로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플라잉 몽키가 되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경우입니다. 수년간 쌓아온 신뢰와 이 나르시시스트가 던진 몇 마디 거짓말에 산산조각 나는 경험은 그 어떤 상처보다 깊고 오래갑니다. 그들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며 나르시시스트의 논리로 당신을 설득하려 들고 당신의 고통을 하찮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 홀로 남겨진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플라잉 몽키는 논리와 진실로 설득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과 경험이 틀리지 않았음을 믿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하고 의심하게 만들어도 당신이 겪은 고통은 진짜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무효화하려는 모든 시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으며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당신의 편이 되어줄 건강한 관계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줄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플라잉 몽키가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신 본연의 빛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하고 자유로워진 당신이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홀로 힘겨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평안과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와 의문을 품게 만들었던 한 가지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축복으로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중요성을 느끼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을 일컫는 심리학적 용어이지요.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고 감정적으로 착취하며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나르시시스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주변에서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숨은 조력자들, 심리학에서 플라잉 몽키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플라잉 몽키라는 용어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고전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서쪽 나라의 사악한 마녀가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시켜 자신의 악한 명령을 수행하게 했던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날개 달린 원숭이로 만들어 피해자를 공격하고 고립시킵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손과 발이 되어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돕는 대리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플라잉 몽키들의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맹목적인 태도입니다. 피해자인 당신이 아무리 명백한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와도 그들은 결코 진실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분명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당신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그 사람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좀 이해해줘. 그들의 논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끔찍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명백한 범죄 행위 앞에서도 플라잉 몽키들은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어릴 때 액션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현실과 혼동했나봐.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을 거야. 감옥에 간다고 사람이 달라지겠어? 기회를 줘야지. 마치 당신의 고통은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에게 두 번째 상처를 안깁니다. 당신은 이미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간신히 그 독성에서 벗어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발버둥치고 있는데 나르시시스트의 가족, 친구, 동료들이 나타나 가해자를 옹호하고 당신을 비난합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점은 이 플라잉 몽키들이 종종 나르시시스트 본인보다 더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뒤에서 우아하게 침묵을 지키며 피해자인 척 연기하고 그의 충실한 원숭이들이 대신 전면에 나서서 당신을 향한 비방과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들은 당신을 스토킹하고 익명의 메시지로 괴롭히며 당신의 사회적 평판을 무너뜨리기 위한 흑색 선전을 시작합니다. 정작 갈등의 중심인 나르시시스트는 조용한데 주변 사람들이 더 시끄럽게 당신을 공격하는 기이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당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혹은 잘 알면서도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서서 당신을 공격하는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플라잉 몽키들 중 다수는 당신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오직 나르시시스트가 들려주는 이야기, 즉 철저히 왜곡되고 편집된 버전의 이야기만을 접했을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피해자인지, 당신이 얼마나 이상하고 나쁜 사람인지를 눈물로 호소하며 그들의 동정심과 의협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사람의 말을 더 쉽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어떤 플라잉 몽키들은 당신을 알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당신을 외면합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찍히거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에 동조하며 나르시시스트의 환심을 사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내 식구 감싸기나
강자에게 줄을 서는 문화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일지 모릅니다. 셋째, 플라잉 몽키들은 마치 사이비 종교의 신도처럼 나르시시스트에게 세뇌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를 카리스마 있고 선한 지도자로 여기며 그의 모든 말을 맹신합니다. 이들에게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비판은 곧 자신들의 신념 체계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들의 편이 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알아갈 기회가 생겨도 이미 세뇌된 신념 때문에 당신을 여전히 증오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행동을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저 나르시시스트의 일시적인 인정과 칭찬뿐입니다. 심지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충실한 원숭이들이 자신을 위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거나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그랬어? 라며 차갑게 외면할 뿐입니다. 플라잉 몽키들은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고 버려지는 소모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때로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플라잉 몽키가 되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경우입니다. 수년간 쌓아온 신뢰와 이 나르시시스트가 던진 몇 마디 거짓말에 산산조각 나는 경험은 그 어떤 상처보다 깊고 오래갑니다. 그들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며 나르시시스트의 논리로 당신을 설득하려 들고 당신의 고통을 하찮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 홀로 남겨진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플라잉 몽키는 논리와 진실로 설득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과 경험이 틀리지 않았음을 믿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하고 의심하게 만들어도 당신이 겪은 고통은 진짜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무효화하려는 모든 시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으며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당신의 편이 되어줄 건강한 관계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줄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플라잉 몽키가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신 본연의 빛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하고 자유로워진 당신이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홀로 힘겨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평안과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와 의문을 품게 만들었던 한 가지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축복으로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중요성을 느끼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을 일컫는 심리학적 용어이지요.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고 감정적으로 착취하며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나르시시스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주변에서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숨은 조력자들, 심리학에서 플라잉 몽키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플라잉 몽키라는 용어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고전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서쪽 나라의 사악한 마녀가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시켜 자신의 악한 명령을 수행하게 했던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날개 달린 원숭이로 만들어 피해자를 공격하고 고립시킵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손과 발이 되어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돕는 대리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플라잉 몽키들의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맹목적인 태도입니다. 피해자인 당신이 아무리 명백한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와도 그들은 결코 진실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분명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당신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그 사람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좀 이해해줘. 그들의 논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끔찍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명백한 범죄 행위 앞에서도 플라잉 몽키들은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어릴 때 액션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현실과 혼동했나봐.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을 거야. 감옥에 간다고 사람이 달라지겠어? 기회를 줘야지. 마치 당신의 고통은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에게 두 번째 상처를 안깁니다. 당신은 이미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간신히 그 독성에서 벗어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발버둥치고 있는데 나르시시스트의 가족, 친구, 동료들이 나타나 가해자를 옹호하고 당신을 비난합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점은 이 플라잉 몽키들이 종종 나르시시스트 본인보다 더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뒤에서 우아하게 침묵을 지키며 피해자인 척 연기하고 그의 충실한 원숭이들이 대신 전면에 나서서 당신을 향한 비방과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들은 당신을 스토킹하고 익명의 메시지로 괴롭히며 당신의 사회적 평판을 무너뜨리기 위한 흑색 선전을 시작합니다. 정작 갈등의 중심인 나르시시스트는 조용한데 주변 사람들이 더 시끄럽게 당신을 공격하는 기이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당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혹은 잘 알면서도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서서 당신을 공격하는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플라잉 몽키들 중 다수는 당신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오직 나르시시스트가 들려주는 이야기, 즉 철저히 왜곡되고 편집된 버전의 이야기만을 접했을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피해자인지, 당신이 얼마나 이상하고 나쁜 사람인지를 눈물로 호소하며 그들의 동정심과 의협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사람의 말을 더 쉽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어떤 플라잉 몽키들은 당신을 알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당신을 외면합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찍히거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에 동조하며 나르시시스트의 환심을 사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내 식구 감싸기나 강자에게 줄을 서는 문화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일지 모릅니다. 셋째, 플라잉 몽키들은 마치 사이비 종교의 신도처럼 나르시시스트에게 세뇌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를 카리스마 있고 선한 지도자로 여기며
그의 모든 말을 맹신합니다. 이들에게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비판은 곧 자신들의 신념 체계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들의 편이 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알아갈 기회가 생겨도 이미 세뇌된 신념 때문에 당신을 여전히 증오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행동을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저 나르시시스트의 일시적인 인정과 칭찬뿐입니다. 심지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충실한 원숭이들이 자신을 위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거나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그랬어? 라며 차갑게 외면할 뿐입니다. 플라잉 몽키들은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고 버려지는 소모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때로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플라잉 몽키가 되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경우입니다. 수년간 쌓아온 신뢰와 이 나르시시스트가 던진 몇 마디 거짓말에 산산조각 나는 경험은 그 어떤 상처보다 깊고 오래갑니다. 그들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며 나르시시스트의 논리로 당신을 설득하려 들고 당신의 고통을 하찮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 홀로 남겨진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플라잉 몽키는 논리와 진실로 설득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과 경험이 틀리지 않았음을 믿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하고 의심하게 만들어도 당신이 겪은 고통은 진짜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무효화하려는 모든 시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으며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당신의 편이 되어줄 건강한 관계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줄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플라잉 몽키가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신 본연의 빛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하고 자유로워진 당신이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홀로 힘겨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평안과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와 의문을 품게 만들었던 한 가지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축복으로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중요성을 느끼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을 일컫는 심리학적 용어이지요.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고 감정적으로 착취하며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나르시시스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주변에서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숨은 조력자들, 심리학에서 플라잉 몽키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플라잉 몽키라는 용어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고전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서쪽 나라의 사악한 마녀가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시켜 자신의 악한 명령을 수행하게 했던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날개 달린 원숭이로 만들어 피해자를 공격하고 고립시킵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손과 발이 되어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돕는 대리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플라잉 몽키들의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맹목적인 태도입니다. 피해자인 당신이 아무리 명백한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와도 그들은 결코 진실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분명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당신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그 사람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좀 이해해줘. 그들의 논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끔찍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명백한 범죄 행위 앞에서도 플라잉 몽키들은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어릴 때 액션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현실과 혼동했나봐.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을 거야. 감옥에 간다고 사람이 달라지겠어? 기회를 줘야지. 마치 당신의 고통은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에게 두 번째 상처를 안깁니다. 당신은 이미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간신히 그 독성에서 벗어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발버둥 치고 있는데 나르시시스트의 가족, 친구, 동료들이 나타나 가해자를 옹호하고 당신을 비난합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점은 이 플라잉 몽키들이 종종 나르시시스트 본인보다 더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뒤에서 우아하게 침묵을 지키며 피해자인 척 연기하고 그의 충실한 원숭이들이 대신 전면에 나서서 당신을 향한 비방과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들은 당신을 스토킹하고 익명의 메시지로 괴롭히며 당신의 사회적 평판을 무너뜨리기 위한 흑색 선전을 시작합니다. 정작 갈등의 중심인 나르시시스트는 조용한데 주변 사람들이 더 시끄럽게 당신을 공격하는 기이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당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혹은 잘 알면서도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서서 당신을 공격하는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플라잉 몽키들 중 다수는 당신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오직 나르시시스트가 들려주는 이야기, 즉 철저히 왜곡되고 편집된 버전의 이야기만을 접했을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피해자인지, 당신이 얼마나 이상하고 나쁜 사람인지를 눈물로 호소하며 그들의 동정심과 의협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사람의 말을 더 쉽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어떤 플라잉 몽키들은 당신을 알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당신을 외면합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찍히거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에 동조하며 나르시시스트의 환심을 사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내 식구 감싸기나 강자에게 줄을 서는 문화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일지 모릅니다. 셋째, 플라잉 몽키들은 마치 사이비 종교의 신도처럼 나르시시스트에게 세뇌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를 카리스마 있고 선한 지도자로 여기며 그의 모든 말을 맹신합니다. 이들에게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비판은 곧 자신들의 신념 체계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들의 편이 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알아갈 기회가 생겨도 이미 세뇌된 신념 때문에 당신을 여전히 증오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행동을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저 나르시시스트의 일시적인 인정과 칭찬뿐입니다. 심지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충실한 원숭이들이 자신을 위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거나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그랬어? 라며 차갑게 외면할 뿐입니다. 플라잉 몽키들은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고 버려지는 소모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때로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플라잉 몽키가 되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경우입니다. 수년간 쌓아온 신뢰와 이 나르시시스트가 던진 몇 마디 거짓말에 산산조각 나는 경험은 그 어떤 상처보다 깊고 오래갑니다. 그들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며 나르시시스트의 논리로 당신을 설득하려 들고 당신의 고통을 하찮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 홀로 남겨진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플라잉 몽키는 논리와 진실로 설득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과 경험이 틀리지 않았음을 믿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하고 의심하게 만들어도 당신이 겪은 고통은 진짜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무효화하려는 모든 시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으며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당신의 편이 되어줄 건강한 관계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줄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플라잉 몽키가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신 본연의 빛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하고 자유로워진 당신이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홀로 힘겨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평안과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와 의문을 품게 만들었던 한 가지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축복으로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중요성을 느끼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을 일컫는 심리학적 용어이지요.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고 감정적으로 착취하며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나르시시스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주변에서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숨은 조력자들, 심리학에서 플라잉 몽키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플라잉 몽키라는 용어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고전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서쪽 나라의 사악한 마녀가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시켜 자신의 악한 명령을 수행하게 했던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날개 달린 원숭이로 만들어 피해자를 공격하고 고립시킵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손과 발이 되어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돕는 대리인인 셈입니다.